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 탄핵재판의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도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분에게 5번 일괄기를 잡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냐. 빠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 박지원처럼 2월 달에 그냥 탄핵 인용되게 끝나는 게 아니냐. 또는 3월 달에는 무조건 이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변호인단과 또 대통령 우리 아직 그대로 대통령실에 있지 않습니까? 민정실에 법무팀이나 다 여러 가지로 종합 취재를 해보면요. 아직 상당히 정인에 대해서 비장의 카드로 이게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 측도 15명이 정인을 신청했다가 자기들에게 빨리 끝내려고 몇 명을 철회한다 만다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오히려 대통령 측은 더 많은 정인을 신청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명단을요 지금 준비해두고 아직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최대한 절차적인 공정성 문제만 1차적으로 다툰다. 1차적으로는 절차적인 공정성 문제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일괄 기일을 아무 상의도 없이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 측하고 상의를 하고 일괄적으로 기일을 5개를 잡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이게 불법 아니냐 이런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내란죄가 철회됐잖아요. 형법상의 내란죄가 철회되면 이게 동일성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각각시게 되는 거 아니냐. 소추 사유를 이렇게 동일성이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지 않은 전혀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각각시게 된다. 이런 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 방송처럼 정계선 재판관은 처음부터 남편이 소추인단 대표 김희수 법률사무소의 같은 변호사거든요. 황필규 남편이.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잖아요. 정계선이가. 문행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할 때 정계선이가 계속 이미 예단을 가지고 계엄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따라서 기피 신청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기각은 됐지만 그래도 이 공정성 절차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거죠. 재판관의 공정성, 내란죄 철회, 일괄 기일 지정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지금 다투고 있는 이런 1차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본격 변론과 정인신문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번에 1월 말까지 재판이 잡히돼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국회 측의 정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측도 충분한 정인을 불러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아직 카드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당연히 김용현 장관부터 그 다음에 여러 군 사령관들 이분들에게 당연히 정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기록 송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법이에요. 헌재법의 32조 제가 어제 법조문까지 다 읽었지 않습니까? 32조를 보면 이게 반드시 수사기록은 이게 재판 중이거나 소추 중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이게 송부를 못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자들이 황당무계하게 원본은 못하는데 사본을 할 수 있지 않나. 복사해서 등본.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주장합니다. 야, 그러면 이게 못한다는 조문을 말라둡니까? 왜 재판이나 소추나 수사 중인 거는 이게 왜 송부 촉탁을 못하게 하겠어요?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사 기밀이 유출되거나 또는 이게 전문 증거거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복사해가 다 갖다 주면 그러면 이게 법조문에 요구할 수 없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어디 말도 안 되는 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불법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잡아야죠. 따라서 이게 수사기록 송부 촉탁도 계속 공정성을 저희가 제기하면서 1차적으로는 이게 절차 문제를 하다가요.
지금 정의는 이게 다 준비가 돼 있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정인들 최악의 김용현 장관부터 여러 이제 그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많잖아요. 정보사령관 이런 이제 그 군인들도 다 밑에까지 다 불러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찰 이게 또 문제죠. 조지호 청장 진술이 많이 오염됐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조지호 청장부터 이제 그 여러 이제 경찰들도 또 불러야죠. 그리고 이제 그 국무회독에 그 국무위원회 일함이 왔거든요. 이거는 심의이기 때문에 그냥 뭐가 반대해도 관계 없는 거예요. 반대해도 관계 없는 거예요. 오늘 뭐 한덕수 총리 또 이게 국회 왜 갑니까? 그 국회 가가지고 뭐 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 이런 발언해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한덕수 총리 이런 이게 발언해가 뭔 도움이 됩니까? 그냥 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물론 이게 뭐 불법이다 이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게 잘못됐다 이 말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계엄은 이게 대통령이 고유하게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그냥 답하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 국회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제 군인들도 가가지고 이게 국회 그 뭔데? 그냥 국회를 다 무시해버리고 안 가면 돼. 저는 이게 국회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회만 보면 이게 우라통이 치밀어요. 우라통이 치밀어요. 정말 이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도 이게 정인 불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그 참모진들도 계속 내란 운운하니까 불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나 그때 왜 또 그것도 내란 운운하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불러야 되고요. 제 말은 이게 정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정인 안 받아주면 이게 우리가 절대 증거 인정 못한다. 끝까지 이게 버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는 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란죄를 이게 판단 안 하고는 이게 탄핵 인용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게 뭐 계엄령에 국무회의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 또는 이게 국회를 왜 삥 둘러쌌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대통령 파면한다. 이거 난리 납니다. 결국에 그 가장 중요한 게 계엄의 목적이 내란 목적이냐 아니냐.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심리 안 하고는요. 절대 이게 저는 탄핵 인용을 못 한다 봅니다. 인용 못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국회가 내란죄 뺀 거는 자기 발등을 찍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따라서 제가 이제 그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그 많은 정인이 이제 그 준비가 돼 있고요. 거기에 그 아마 본격적으로 나중에 그 심리가 되고 나면 그때 나중에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헌재가 이제 몇 명을 채택해 줄지는 또 봐야 되는데 저는 꼭 필요한 다 정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다 채택이 되면 또 정인 신문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재명 재판에 그 대장동의 유동규 씨만 12번이거든요. 최하 12번. 유동규 씨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특정 기회를 4월 18일이라 뭐 이게 재판관 둘이가 나간다. 이미선이하고 문영배. 이렇게 억지로 재판관 퇴임에 맞춰가지고 그 전에 끝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제 그 적법하게 방어권을 보장하면 심리가 되면 상당히 그 재판이 늘어나고요. 그러면 이게 그 2명이 나가면요. 6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지지율의 싸움입니다. 지지율 모르면 이게 그 탄핵이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이재명 지지율이 30%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50%다. 그러면 이게 지지율 더 높은 대통령을 파면하고 30%밖에 안 되는 이재명한테 나라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현재 재판관들도. 따라서 이게 그 저는 상당히 그 적정한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4월 달만 지나면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제 그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너무 저 대통령이 자꾸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니 저도 더 이게 그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요. 더 이제 그 맞서서 이재명하고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미리 몇 번 드렸고요. 대통령이 그 헌재 재판 전략은 충분히 그 여러 이제 전략이 있으니까 한번 믿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변호인단 믿고 한번 지켜보시면 아마 정의 명단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